한국에서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한 충격 사건이 법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창원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내연녀 B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전남 목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2023년 9월부터 태국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 채무를 빌미로 착취했습니다. 창문은 판자로 막고 뒷문엔 대형견을 풀어 여성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만들었죠. 여권과 신분증을 찍고 태국 가족의 주소까지 적게 한 뒤 도망가도 찾을 수 있다며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경찰 출입국과 친분이 있다며 위협까지 했고 외출된 매니저가 반드시 동행하는 수칙도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체류 불안정 상태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엄중한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감시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88세 노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추석 당일 낮 12시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피의자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이웃 B씨가 자신을 감시하고 집에 독약을 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B씨를 찾아가 감시를 그만두자고 말했지만 B씨가 퉁명스럽게 반응하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A씨는 흉기 3개를 바꿔가며 무차별적으로 공격. B씨의 시신에서는 무려 190곳에 달하는 자상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했지만 A씨의 고령, 심신미약, 반성 태도를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88세 고령의 살인범, 정신질환과 망상이 부른 비극적인 추석날의 살인극.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60대 부부가 방파제 아래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일 오후 6시 10분 속초 외홍치항 북방파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해경과 소방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테트라포드 아래에 있는 2사람을 발견, 연안 구조정과 장비를 총동원해 약 40분 만에 부부를 차례로 끌어올렸습니다. 추락한 이들은 경기 남양주에 거주하는 60대 부부로 확인됐으며 병원 이송 결과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아내가 먼저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고 이를 구하려던 남편도 뒤따라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기상 악화 시엔 방파제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 시엔 무리한 구조 시도보다 신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매우 미끄럽고 구조가 어려운 위험구역이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돈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감시당하고 협박당한 피해자들. 이들을 노린 건 다름 아닌 흥신소를 가장한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11일 서울 동부지법은 특수강도 및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흥신소 일당 5명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고 징역 4년, 최저 6개월까지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서울 양천구의 흥신소 사무실을 차린 뒤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미행도청 불법 촬영했습니다. 2022년 6월 강남에서 BMW를 타고 온 A씨를 눈여겨본 이들은 차량 하부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 집과 회사 주소를 알아냈고 심지어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파, 집 내부엔 도청 장치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까지 급습, 불법 주식방 적발하러 왔다며 위협. A씨와 동료들에게서 현금 117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아파트 주소도 여자친구도 강아지도 다 안다며 A씨 동료 집에서 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빼앗았습니다. 돈 많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든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세차해드립니다.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하루 만에 총 3건의 차량 절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당근에 올라온 무료 출장 세차 홍보글을 보고 차를 맡겼다가 그대로 사라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작성자 A씨는 세차업체를 새로 열었다며 무료 서비스를 제한, 차 키는 안에 두면 된다, 믿고 맡겨라는 말로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8일 새벽 차를 맡긴 사람들은 연이어 차량을 도난당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 경남 암안의 한 폐차장에서 차량 3대를 모두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차를 해체 중이던 B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 하지만 경찰은 B씨는 공범일 뿐 주범은 A씨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당근마켓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게시글 IP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지나치게 호의적인 조건의 서비스는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3살 노견을 키우는 한 부부. 결혼 전부터 함께했던 반려견이지만 사료를 바꾼 일로 부부 사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 작성자 A씨는 피부염으로 고생 중인 강아지를 위해 병원 권유로 사료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친정에 맡기라며 버리듯 말했습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있던 아이고 우리 아이라고 말한 건 당신이라며 남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너도 늙어서 병들면 돈 든다고 버리면 좋겠냐? A씨의 물음에 돌아온 대답은 그냥 지겹다였습니다. A씨는 강아지를 돌볼 때마다 남편 눈치를 보게 되는 자신이 지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료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누리꾼들은 가족을 버리려는 남편이 문제라며 분노했고 한편 경제적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돌보는 일, 그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시작 아닐까요? 2022년 11월 영하 1도의 추운 날씨 속 4살 여아가 홀로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유기한 사람은 친모였습니다. 35세 A씨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25세 남성 B씨에게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토로했고 B씨는 그럼 버리자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 당일 유기범행을 공모했습니다. 그날 오후 A씨는 어린이집에서 딸을 데려와 B씨 차량에 태운 뒤 서울과 경기 고양시를 거쳐 이면도로에 아이를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기온은 영하 1도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시양은 한참을 울며 길가에 방치됐고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 체포했고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정신적 불안정과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했지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를 짐 취급한 행위, 그 대가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친아들에게 흉기를 들이댄 40대 아버지가 법정에 섰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13살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 흉기를 들고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직접 위협했습니다. 폭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해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아들의 뺨을 때리고 현관문을 3개 닫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친부가 신체적 학대를 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흉기로 자식을 위협한 아버지, 가정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